안녕하세요. 흥답하라! 여러분, 오늘 잘 쉬셨나요? 내일이 연휴니까 오늘 쉬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출근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말을 해볼까 하다가 벌써 43일 차잖아요. 한번 돌아보는 타이밍을 가지려고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유튜버를 다시 시작하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이제 복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많은 분야에서 힘들어지고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업종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됐어요. 일은 많이 하고 싶은 젊은 나이지만 현실적으로 나 혼자서 막 일을 많이 한다고는 기간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제 리스펙을 하고 용기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골똘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아마 운동 시간이 일정치 않다라는, 건강이나 체중에 대해서 일정 몸무게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어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었고 병원을 다녔다가 다시 이제 이내 건강해지니까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걷기예요. 지금은 제가 맨발 걷기도 하고 있어요. 맨발 걷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린 거 보면 알겠지만 맨발 걷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걷는 거 자체도 너무 좋아요. 일단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1만 보를 걸으니까 제 체중이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3만 보를 걸으니까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3만 보를 걸으려고 하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아침, 저녁 1시간씩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걷는 게 제가 지금 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하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걷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차기 시작했고 막 바늘로 이제 쪽쪽쪽 빼서 하고 있는데 발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도 바르고 다시 이제 건강해진 발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양말을 하루에 2번씩 갈아 신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발에 땀,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거는 계속 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걷는 걸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마인드셋이나 내가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10분 정도 걷잖아요. 그러면 무아지경으로 아무 생각을 안 하게, 제가 수영할 때나 달리기 할 때나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고 수영을 했었는데 걷는 거 역시도 내가 체중이 많이 불어났을 때 바로 달리기나 수영하는 게 너무 벅차잖아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고 10분이 딱 지나가면은 온전히 호흡과 걷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상을 하고 내가 읽었던 책이나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지금의 나는 해야 될 일이 뭘까? 라고 하면서 나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 하는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걷기를 추천하고 사무직 같이 이제 앉아서 많은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꼽 밑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일어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막상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걷기였는데 맨발 걷기는 양말까지 다 벗고 이제 걸어가는 건데 발에서 땀이 나도 바로 흙과 대면하기 때문에 바로 말라버려. 마른다기보다는 흙에 묻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툭툭 발바닥을 털어서 양말 신고 신발을 신었을 때 엄청나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냥 맨발 걷기만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극을 많이 받는 거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었을 땐 엄청난 엠보싱을 느끼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맨발 걷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꼭 맨발 걷기가 아니더라도 걷기를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에 집중할 수 있고 그냥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내가 지금 힘들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집 앞에 나가서 하염없이 걸으세요. 그냥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좋고 20분 걷기도 좋고 저는 보통 이제 걷기를 시작하면 최소 1시간은 걸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 1시간에 1만 보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루는 정말 잘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 포스팅이에요. 제가 걷기를 했었을 때 많은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 걸을 때마다 막 계속 메모를 할 수 없잖아요. 흐름이 깨지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블로그에다가 일기처럼 메모장에다가 꼭 블로그 포스팅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만의 주장을 계속 꾸준하게 관철시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글을 올려놓고 맨 처음엔 뿌듯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보니까 개판이다. 기승전결의 개판이다. 하지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MBTI에서 직관적인 사람이지만 가장 뿌듯하게 느꼈던 게 글씨도 개판이고 언어도 개판이고 그 다음에 읽기도 힘들고 오타도 많지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포스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은 꼭 한 개를 쓰고 그 다음 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고 앉아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내년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제 단기적인 목표는 1년 안에 전자 PDF 책을 발간하는 거예요. 꼭 발간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예요. 근데 기존에도 저는 독서를 많이 한 편이에요. 독서 같은 경우는 짧은 거, 뭐 한 100쪽, 200쪽 같은 경우 중에 소설 같은 거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뭐 하루 아니면 뭐 이틀 안에도 다 읽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텀이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독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리마인딩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 소개시켜준 게 유튜브에 올려놨을 때 다시 보면서 다시 리마인딩이 되잖아요. 이 선순환 구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독서를 내가 알고 있는 책을 다시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새로운 책을 도전해서 읽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책들 아니면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책들을 보면은 내가 확실히 기존에 생각했던 건 고정관념이 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진리적으로 내려온 이벤트들은 역사적인 책을 많이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나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많은 역사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 역사에서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2권의 책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독서 리뷰를 하면서 책을 계속 앞으로도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네 번째는 내 자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일주일 전에 스노우 포트플라워의 김승호 회장님이 제 멘토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의 눈치를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도 되게 맞죠. 걷기를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처음 빨리 글 포스팅하고, 독서는 이동 시간에 독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나를 굉장히 내 자신이 믿어주고 있고, 내가 온전한 나라는 사람을 갑자기 막 위로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저기 맛집이다, 아니면 사람들 웨이팅 있네라고 하면은 뭐하러 기다려? 왜 기다려? 거기 왜 가? 라고 했다면, 지금은 한 번쯤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요즘 사람들이 가보는 데를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요즘 사람들이 돈 쓰는 방식이고 내가 좋아하는 숫자와 또 관련되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제 자신한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하지 마. 대신에 하기 싫은 거를 안 하는 대신에 똑같은 시간으로 내가 더 만족할 만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것도 블로그와 마찬가지였어요. 블로그를 딱 3개월만 해보자. 옛날처럼 매일매일 포스팅 해보고 성과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방문자 수도 꾸준한데 꾸준히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공감을 눌러주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일단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눈치 보는 거는 제가 만든 루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운동하든 저녁에 운동하든 걷기. 그 하루에 스케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 다음에 출근할 때는 독서를 하고, 출근해서는 포스팅을 하고, 퇴근할 때 독서를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 좀 잤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딱 찍는 거죠. 이게 저의 루틴인데,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2년 전에 올렸는데 굉장한 실패를 많이 했었고, 제 핀마이크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나는 똑같이 샀는데 왜 내 목소리가 안 들릴까? 근데 다른 핀마이크를 한 개 사서 그냥 시험해보면 됐었는데 왜 나는 힘들까라는 생각만 그냥 했던 거죠. 표본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로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 목표가 100일간 1일 1영상을 올리는 게 됐었고, 이것도 블로그 포스팅처럼 하루에 영상 1개는 무조건 올리는 것처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존보다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존 업무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기존 업무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대신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기 마음 먹었는데, 여기서도 제가 온라인을 바로 시작한다고 다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일 정도의 이 훈련 기간을 둔 거예요. 내가 100일 동안의 훈련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올해는 트레이닝 훈련 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더 활기가 돋지 않을까? 근데 기존보다 내가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뭔가를 말을 하더라도 재치 있고 깊은 지식과 여유 있는 말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운동하는 거, 그리고 글 쓰는 거, 독서하는 거, 이렇게 화면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거에 대해서 내가 기존처럼 일이 좀 잘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쉬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시는 정말 공평하구나. 내가 안 되게서 내가 기존에 했던 게 점점 안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내 자신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나는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내 자신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 자신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 5가지를 제가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43일째죠. 그러니까 57일 남았네요. 57일이면 이제 2달 약간 안 남았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에서도 찍었던 거를 활용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는 계속 해보고 그중에 반응이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더 잘 맞고 어떤 컨셉에 잘 맞고 어떤 거에 더 잘 맞는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이 5가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제 자신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까 안 되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 중에 괜찮았던 거 5개를 뽑아서 말을 하면은 뭐가 좋을까? 라고 했었을 때 오늘 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다 알긴 아는 것 같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